무릎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괜히 한 번 더 조심하게 되고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 무릎이 잘 펴지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루코사민입니다. 무릎 아플 땐 글루코사민 먹어야 돼. 나이 들면 다들 하나씩은 먹더라.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다 보니 관절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자연스럽게 글루코사민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질문을 던져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길래 먹고는 있는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글루코사민을 막연한 추천이 아니라 알고 먹는 기준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우리 몸 안에 원래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특히 연골을 구성하는 중요한 재료 중 하나입니다.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연골이 튼튼하면 걷거나 뛰어도 관절이 크게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연골은 조금씩 닳고 글루코사민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장년 이후에는 관절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느껴지고 아침에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기도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이렇게 줄어든 성분을 외부에서 보충해보자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생기는 변화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얇아지고 관절 주변 근육이 줄어들고 체중 부담이 그대로 관절로 전달됩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관절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고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글루코사민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주는 성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이 자주 뻐근한 경우,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관절이 굳는 느낌이 있는 경우, 병원에서 퇴행성 관절 변화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은 경우, 관절 통증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글루코사민은 관절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약이 아닙니다. 치료제도 아닙니다. 이미 연골 손상이 심하거나 관절 변형이 많이 진행된 경우라면 글루코사민만으로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글루코사민 먹으면 연골이 다시 생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기준으로 글루코사민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닳아버린 연골을 새로 만들어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 중 경증에서 중등도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했을 때 통증 감소가 관찰된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증 단계이거나 무릎이 아닌 다른 부위 관절염에서는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보고도 함께 존재합니다. 즉 효과에는 개인차가 있고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글루코사민은 나라에 따라 관리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반면 한국과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미국에서는 글루코사민이 관절염 치료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글루코사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 아니라 기대 수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품을 보면 글루코사민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황산염, 염산염, 그리고 N아세틸글루코사민이 있습니다. 이 중 황산염 형태는 무릎 골관절염 관련 연구 자료가 비교적 더 많이 축적된 편입니다. 그래서 관절 건강 제품에는 황산염 형태가 자주 사용됩니다.
N아세틸글루코사민은 구조가 다른 형태로 원료에 따라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형태든 개인에 따라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할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은 단기간에 판단할 성분이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리하면 하루 섭취량은 1500mg, 판단 기준 기간은 최소 6개월입니다. 1, 2개월 먹고 효과 없는 것 같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뒤에야 변화를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먹었는데도 전혀 체감이 없다면 그때는 계속 복용할지 중단할지를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코사민은 하루 1500mg을 한 번에 먹기보다는 2, 3회로 나누어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복보다는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속이 편한 경우가 많고 중간에 자주 끊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용 중에 속쓰림이나 복통, 설사나 변비, 두통이나 피로감, 피부 발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경미하지만 지속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광고 문구보다 기본적인 기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1500mg이 충족되는지, 글루코사민이 주성분인지,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는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원료 출처도 중요합니다. 갑각류 유래인지, 식물 발효 유래인지, 알레르기가 있다면 반드시 원료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섭취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술 전이나 수술 후인 경우, 당뇨나 천식이 있는 경우, 항응고제 등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간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 또는 수유 중인 경우,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제품은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함께 배합하기도 합니다. 병용 시 일부 사람에게는 체감이 더 빠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지만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을 먹더라도 생활관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체감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무리한 관절 사용을 피하고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오래 같은 자세로 있지 않는 것. 이 기본이 함께할 때 보조 성분의 의미도 살아납니다. 글루코사민을 시작했다면 복용 시작 날짜를 적어두고 관절 불편 정도를 1에서 10까지 점수로 표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개월, 6개월 시점에 다시 평가해보면 느낌이 아니라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 구성에 관여하는 성분입니다.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연골을 새로 만드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루 1500mg, 최소 6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생활관리와 함께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관절은 아프기 시작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아프기 전에 알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글루코사민도 그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생활 속 관리 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내 몸의 비밀 노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